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제가 유튜브를 몇 년 동안 쉬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에 관해 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그동안 유튜브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유튜브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12월 3일 날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뜬금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했을 겁니다. 갑자기 뭔 계엄인가 이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12번도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서 입법 독주로 온갖 만행과 악행을 저질러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임기 내내 탄핵만 부르면서 월급을 받아먹는 놈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선동만 하면서 월급 받아먹는 놈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결국에는 정부 예산을 모조리 삭감시켜버리고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허수아비 대통령이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대통령께서 말하다시피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그동안 뿌리처럼 박혀있던 선관위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봅니다. 이 선관위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도둑놈들입니다. 저도 선관위와 재판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기지는 못했지만 부정선거와 선관위원장을 제가 고발해가지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0월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핵심이 선관위였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 한 290명이 들어갔는데 그 90명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지금 민주당이 그 90명을 감금했다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약간 보도가 되고 난 뒤에부터는 전혀 90명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90명이 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90명은 대한민국 선관위 연수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날 이들이 가나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심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만약에 이번 이 대통령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지면 사법부를 비롯해 가지고 선관위 그리고 그들과 동조한 세력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이 전부 감옥에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네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국민에게는 공산주의 체제로 가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남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회에 선 시대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통령을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도망갈 일도 없습니다.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갑자기 자기 팬들한테 가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대통령을 구속시켜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무법천지가 된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 못하고 이찌점의 같은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지금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느라고 그동안 고생도 했고 우리 원자력 회복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사상 최대로 올해 수출 흑자도 이루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바지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는데 윤석열이가 누굽니까? 바지가 될 사람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통나면 자기들은 어디로 갈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통령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우리나라 헌법이 존재하고 법이 있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나 지법이나 남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 자기 팬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가서 그것도 좌파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영장의 내용이 뭡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제껴놓고 들어가서 체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판사 지가 뭔데? 응? 지가 법을 만드는 놈입니까?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가 지 맘대로 법 해석을 해가지고 잡아 넣으라 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법부, 검찰, 공수처, 경찰 전부 다가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뜨린 범인들이 누굴까요? 저는 이번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12월 3일 그날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또 가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었고 중국인 해커 90명이 11월 달에 들어온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 자리가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이 대통령한테 전부 다 가는 자리 아닙니까? 일개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지역권을 챙기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 정보를 받고 그날 계엄령을 아마 선포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이 되자마자 미국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지지한다라고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딴판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이미 한번 쏘은 그들은 다시는 쏘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희망이 있고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만약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돼 가지고 내려오면 죽을 놈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이나 조중동 같은 사이비 이런 자들이 방송을 연일 무한항공 사고만 연일 해대고 있습니다. 물론 179명의 안타까운 영문도 모르고 죽음을 당한 그분들에게 정말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번 비춰볼 때 왜 우파 대통령만 정권을 잡으면 이런 대형사고가 터질까요?
그리고 그리 큰 비행기는 그 새 한 마리 들어갔다고 엔진이 고장나거나 착륙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합니다. 문제는 그 공항을 만든 놈들이고 그 공항에다가 콘크리트 벽을 세워가지고 비행기가 그걸 쳐서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공항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되는 날 그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주항공이 들락날락 하면서 불과 20일 만에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일보가 사고가 나기 전에 그 기사를 써가지고 내렸다가 다시 또 사고가 난 뒤에 날짜만 수정해가 기사를 올렸다고 하는데, 나지 않은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무당이나 신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에 MBC는 가서 카메라 삼각대를 떼놓고 하나도 떨림없이 비행기 착륙하는 것을 그들의 영상을 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미뤄볼 때 이들은 아마도 이 사건이 그들과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놈이 나는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람에 부정선거 논란이 수면 위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가 있는데도 그 현장에 윤석열 국회의원 하나만 지금 가 있고 국민의힘 저 따까리들은 도대체 많은 인간들인지 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선거 때 저런 인간들 우리가 저런 인간들한테 지배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소위 정당이라 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은 같은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이 서로 뜻을 같이하여 모인 단체가 정당 아닙니까? 그 정당에 민주당은 전 191명이 똘똘 뭉쳐갖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탄핵을 하는데, 국민의힘에는 무려 23명이나 반사이비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인복이 너무 없다. 지난번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유현석이 법무부 장관, 그놈들이 빨리 뒷청소를 깨끗이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날도 없었을 건데 그 청소도 하지 않고 이들이 혹시나 그들과 같은 부역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것이 믿는 놈한테 발등 찍히는 겁니다. 아마 대통령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총구를 돌려가 아군에게 총알을 퍼부었습니다. 앞에 있던 당대표 꼬맹이 놈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그 다음날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면 그 다음날 당대표에서 물러날지도 모르는,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바보 새끼가 정치하겠다고? 웃기는 일 아닙니까? 지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해가 검사면 뭐합니까? 미래를 볼 줄 모르는데 지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대통령 한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사태는 우리의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고려 연방제로 가느냐는 이 엄중한 기로에 서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그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면서 국가를 경영한 대통령을 엉터리 떼법으로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도 저러는데 앞으로 이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같은 것들이야 그들한테는 게임이나 파리새끼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저와 같은 심정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2030 젊은 청년들이 대통령 간지 앞에서 날밤이 새도록 지키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도 눈물나고 눈물이 나도록 뜨겁도록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